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TV입니다. 재벌 회장 사모님이 직접 마트로 갔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예비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뜻밖의 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품격과 체면으로만 살아온 인생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시험이었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속이 드러나곤 하죠. 나는 아들 하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시간과 정성을 아들에게 쏟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는 마트 직원이라더군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따뜻하고 배려 많아.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내 속은 불편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건 좋지만 결혼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돈 얘기도, 체면 얘기도, 가족 얘기도 나올 텐데 마트 직원 며느리가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며칠 후 하준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 사람이야. 수진이.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니폼 위로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이수진.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예쁘네. 착해 보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저런 아이는 세상 풍파를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야. 며칠 뒤 하준이가 또 얘기하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조만간 인사드리러 온대.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나는 한 번쯤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옷장 문을 열었죠. 그리고 오래된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낡은 옷이었지만 이걸 입으면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겠지. 오늘은 좀 다르게 보여야겠어. 나는 지갑에 현금 몇만 원을 넣고 마트로 향했어요. 이왕이면 그 아이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하준이는 모르죠. 엄마가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마트에 들어서자 바로 찬 공기와 소음이 섞여 들려왔어요. 카트 소리, 포장기 소리, 계산기 소리, 그리고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오늘도 우리 마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엔 몇 명의 직원들이 서 있었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사람.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손님에게 꾸벅 인사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가 맑고 부드러웠어요. 이름표엔 이수진이 적혀 있었죠. 내 심장이 쿵했어요. 저 아이가 수진이구나. 나는 일부러 계산대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사람 몇 명 있었지만 괜히 천천히 움직였죠.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다른 줄보다 느리잖아. 순간 내 눈이 번쩍했어요. 수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상품 바코드가 잘 안 읽혀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침착하게 처리했어요.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자 그녀는 다시 한번 웃으며 인사했죠.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카트엔 빵 2개, 우유 1통,
감자칩 한 봉지뿐이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포인트 적립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없어요. 나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일부러 냉정하게. 그녀는 내가 불친절하게 말해도 전혀 표정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럼 총 6,480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내줬어요. 일부러 100원 부족하게. 그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100원이 부족하네요. 혹시 포인트로 결제하실까요? 포인트 없다니까요. 그럼 제가 부족한 금액은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맞춰드릴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은 그냥 제가 100원 보태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 미소를 짓는 애가 아니구나.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비닐봉투는 제가 담아드릴게요.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됐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내 곁으로 와서 도와줬어요.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 우유 무겁잖아요. 조심히 가세요. 그때 왠지 목이 뜨거워졌어요. 마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찔끔 났어요. 나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마트 다녀오셨죠? 순간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산대에 왔다고. 근데 얼굴이 엄마랑 닮았대.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괜히 확인하러 가신 거 아니죠? 아니, 그냥 필요한 거 있어서 갔다. 그렇게 둘러댔지만 내 가슴은 한참이나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요. 그녀의 미소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저런 아이들은 착하기만 하지 세상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혼자 걱정을 하다가 결국 또 결심했어요.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엔 진짜 그녀를 시험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란 걸요. 그날 밤 나는 계속 잠을 설쳤어요. 이상했어요. 그저 아들의 결혼 상대를 궁금해했을 뿐인데 직접 보고 나니 내 마음속이 이상하게 복잡해졌죠. 그 아이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그 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손님에게 보이는 미소, 그건 다 직업의 일부잖아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시험해 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마트로 향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 작정이었죠.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가. 손님이 불평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마트 앞에서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낡은 가디건에 운동화를 신었죠. 그리고 일부러 손가방 대신 장바구니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보게끔. 그날은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았어요. 계산대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있었죠. 나는 카트에 생수 2통과 세제, 라면, 그리고 사과 한 봉지를 담았어요. 이왕이면 무게가 좀 나가는 걸로요. 그리고 수진이 계산대로 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손님이 카드가 왜 안 되지?
하고 짜증을 내도 잠시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며 침착했죠. 나는 그 줄 맨 끝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녀가 손님을 대하는 표정엔 한결같은 온기가 있었어요. 그건 그냥 일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내 차례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래요. 나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계산이 끝나자 그녀가 봉투를 들더군요. 무겁겠어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됐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녀는 끝까지 내 장바구니를 들어줬어요. 그 작은 손으로 무거운 생수를 옮기며 말했죠. 허리 조심하세요. 요즘 허리 다치면 오래 가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그 말은 내 아들이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말아요. 허리 다치면 병원비 더 들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는 일부러 계산대 옆에 휴지통 근처에 섰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속 생수병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죠. 쾅!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손 다치신 건 아니죠? 이거 뚜껑이 깨졌네. 나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금방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뛰어갔어요. 잠시 후 새 생수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내려놓았죠. 이건 새 거예요. 교환 처리했어요. 내가 떨어뜨렸는데 왜 바꿔줘요? 그래도 고객님께서 다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말이 막혔어요. 이 아이는 참 이상한 아이네. 손해볼 걸 알면서도 웃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TV도 안 켰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진짜 그렇게 성실하다면 하준이는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런 아이들은 세상 경험이 없잖아. 결혼하면 고생할 텐데. 나는 아들 방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 방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우리 집으로 인사 오기로 했어요. 하준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엄마, 긴장하지 마. 수진이 좋은 애야. 긴장은 누가 한다고 그래. 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검은 치마 그리고 작은 꽃다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눈빛. 맑고 따뜻한 거짓 없는 눈빛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우리 하준이는 일 늦게 끝나는데 그런 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일해봐서 알아요. 돈은 많이 못 벌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돈이요? 많이 없어도 돼요. 대신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녀는 대답할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수진아. 나는 끝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수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그 아이는 나에게 인사하며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마트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할인 쿠폰이에요. 오늘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 봉투를 만지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 봉투를 꼭 쥐었죠. 이 아이를 시험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새벽 거실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탁자 위엔 쿠폰 봉투가 놓여 있었죠.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사람이야. 세상은 저렇게 살아선 버텨내기 힘든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좋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 아이를 시험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시험하게 될 줄은요. 며칠 후 하준이가 내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수진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수진이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 자리인데 엄마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부러 조금 망설였어요. 내가 거길 왜 가? 그냥 수진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대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 애가 나를 대접하고 싶다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했어요. 그런 자리를 왜 나를 부르지? 혹시 나한테 점수를 따려는 건 아닐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동네 한식당이었어요. 작고 아늑한 곳, 손님은 거의 없었죠.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 안쪽 테이블에서 수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옆에는 그녀의 친구 2명이 있었죠. 둘 다 비슷한 또래였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 여기에요. 그녀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다. 그 손놀림이 어쩐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식사는 평범했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 수진이는 내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집 제육이 진짜 맛있어요. 맵지도 않아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이어졌고 그녀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수진이는 진짜 성실해요. 쉬는 날에도 봉사 나가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엔 복지관 갔다가 감기 걸렸잖아. 그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혼자 밥 드시기 외로워 보여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 경계심이 들었죠. 저런 말은 누가 못해.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나는 일부러 물었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마트 일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손님들이 웃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고생이요? 전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어렵지만 덕분에 인내심도 생기고요. 그녀의 대답은 단단했어요. 허공에 떠 있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말이었죠. 나는 그 순간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손님들, 죄송한데요. 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났어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신데 괜찮으실까요? 하준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 저 현금이 없는데. 나도 없었죠. 그런데 수진이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먼저 계산할게요. 나중에 주시면 돼요. 나는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낼 일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처음 뵙는 날인데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카드 대신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넸어요. 그 손이 약간 떨렸어요. 아마 급하게 꺼내느라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떨림이 어쩐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하준이는 내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어때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 말 뒤로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저 아이가 나쁜 애는 아닌데 왜 나는 자꾸 의심하려 할까? 며칠 후 나는 우연히 마트 앞을 지나게 됐어요. 출근길이라 일부러 눈을 돌렸죠. 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잃어버리신 지갑 이거 맞죠?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집어 손님에게 돌려주는 중이었어요. 손님이 연신 고개를 숙였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별거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그녀의 얼굴은 그때도 웃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런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나쁘진 않겠는데. 하지만 그때 내 뒤에서 동네 친구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순자씨. 거기서 뭐해? 아, 그냥 지나가다. 저 아가씨 알아? 나 그 집 알지. 그 집 엄마가 작년에 빚 때문에 고생했다더라. 그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빚이? 응. 카드빚 좀 있었대. 수진인가 뭔가 그 딸이 대신 갚았다더라. 요즘엔 많이 나아졌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이 있었던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준이가 저런 집안 여자랑 결혼하면 어쩌지? 나중에 돈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수진이의 환한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죠. 심지어 손해를 봐도 웃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런 아이가 왜 나쁜 환경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혹시 그 미소가 그냥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아닐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빛나서 오히려 그 속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나는 다시 마트를 찾았어요. 이번엔 일부러 말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기 지난번에 계산해 준 거 기억나요? 그녀가 놀란 듯 웃었어요. 아, 그때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응, 우유 사러 왔어. 이 브랜드보다 이게 더 신선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걸로 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장바구니에 넣어줬어요. 그때 나는 조용히 물었죠. 그때 식당에서 계산한 돈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사실 그날 나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일부러 식당 근처를 지나가다 그녀가 계산하려는 걸 보고 내가 대신 돈을 낸 거였죠.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오해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버스 창밖을 봤어요. 노을빛이 퍼지고 있었죠. 그 붉은 하늘 아래 이제는 나도 이 아이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듯 믿음 뒤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 하준이의 전화를 받고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마트 그만둔대요. 뭐? 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어요. 무슨 문제? 혹시 내가 들은 그 얘기 때문인가? 그렇게
나와 그녀의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마트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며칠 전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떠올렸어요. 손님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주던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까지.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모든 장면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퇴근 무렵 동네 단골 이웃 미숙이가 전화했어요. 순자 씨, 그 마트 알지? 그 아가씨 있잖아, 수진이. 응, 왜? 글쎄, 뉴스에 나왔대. 마트 금전 사고 났다더라.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컥 떨어졌어요. 금전 사고라니 무슨 말이야? 정확하진 않은데 계산대 돈이 맞지 않았대. 근무자 중 한 명이 실수했다는데 수진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나는 바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어요. 하지만 뉴스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SNS에는 누군가 올린 게시글이 떠 있었죠. 마트 알바, 계산 오류로 매출 1,500만 원 증발.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은 안다더라. 사진은 없었지만 댓글 중엔 그 여자 얼굴 본 적 있다. 항상 착한 척 하더니. 같은 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 못해.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됐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하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준아, 뉴스 봤어? 뉴스요? 무슨 뉴스요? 수진이 일하는 데서 사고 났다던데. 엄마, 그거 오해여요. 오해? 오늘 마트 CCTV 확인했대요. 수진이 실수도 아니고 다른 직원이 계산 차고 낸 거래요. 그제야 안도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혹시 그거 듣고 걱정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 보고 놀라서.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그 아이를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의심했어요. 믿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또 틀리면 이번엔 정말 내 마음이 다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일부러 마트를 찾았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매대 정리 중인 수진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손님이 고마워요라고 말하자 별 말씀으려 하고 웃었죠. 그 미소가 어쩐지 더 아릿했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저기, 어제 뉴스에 너 일하는 곳이 나오던데?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아, 그 일 말씀하시는 거죠? 응, 제가 아니에요. CCTV로 확인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몇 분이 와서 돈 조심해요 같은 말도 하셨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그게 다 오해였단 말이지? 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오해는 풀리겠죠.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달랐어요. 억지로 붙인 미소였어요.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준이가 먼저 말했죠. 엄마, 수진이 오늘 울었어요. 왜? 일 그만두래요. 지점장이 이미지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잘못도 안 한 애를 왜? 그러니까요. CCTV로 다 확인됐는데도 사람들 말이 퍼져서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억울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내가 당한 것도 아닌데
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남의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사람은 말로 망한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을 잊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다음 날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마트에 가서 지점장을 만나보기로요. 어머니, 여기 직원 아니시면 잠시만요. 지점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잠시 후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아, 그 일 때문에 오셨군요.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방어심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본사 방침이라. 아니, CCTV에 다 나왔다면서요? 그의 잘못 아니라면서 왜 내보내요? 본사 차원에서 신뢰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 말에 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신뢰요? 신뢰는 지켜야 얻는 거예요. 잘못도 안 한 사람을 내보내면서 무슨 신뢰를 말해요? 지점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을 거예요. 어르신,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 아이는 당신들 때문에 울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에 하루 종일 참았다고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마트 안에 다른 직원들이 살짝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애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어요. 수진이 고개 들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젠 내가 믿을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죠.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분노도 체념도 아닌 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아무도 그 미소의 뜻을 짐작할 수 없었죠. 평소 같았으면 한마디쯤 더 따지고 들었을 그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차분히 가방을 메고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미 무언가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뒤 수지는 다시 그 마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지점장의 눈치를 보며 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계산대 위엔 새 로고가 붙어 있었고 입구 벽면엔 커다란 안내문이 걸려 있었어요. 공지, 본사 경영진 교체 및 재운영 안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체제로 다시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갑자기 본사가 바뀌었대. 그래도 우린 그대로 일하는 거잖아. 응, 뭐 잘만 하면 되지. 수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세상이 바뀌든 말든 나는 내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자. 그녀는 평소처럼 계산대를 정리하고 고객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본사가
사실은 그날 그녀를 지켜보던 여인의 손으로 이미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야? 그날 계산도 제대로 못 드렸고 마음이 불편해서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니? 본사 감사 때 저 대신 다른 직원이 잘렸어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감싸 안으려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일 이제 다 정리됐다더라. 그 여자 억울했던 거 맞았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죠. 그래,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야. 며칠 뒤 수지는 다시 그 마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 있었죠. 벽에는 새 로고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긴장과 피로가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활기가 돌고 있었죠. 그날 일 덕분이래요. 한 직원이 수진에게 다가와 웃었습니다. 본사에서 바로 조치 들어갔대요. 그 지점장도 다른 데로 발령 났다던데요.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켠이 따뜻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죠.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 이미연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께서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하셔서요. 회장님이요? 네. 윤 회장님께서 청담동 저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했어요. 회장님이라니 설마. 그날 저녁 수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어요. 청담동 한복판에 고요한 언덕 위 대문 하나만으로도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이 막힐 만큼 화려했어요. 석양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번졌고 대리석 바닥엔 하얀 조명이 은은히 반사됐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잎들이 마치 인사를 하듯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마트에서 보던 그 평범한 노부인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크림색 한복, 단정하게 묶인 머리, 단단한 눈빛.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여기가 어머님 댁인가요? 수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죠. 그래, 여기다. 예전에 만났던 곳은 아무튼. 그녀는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봤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 모습이 진짜거든요. 수진, 내가 그걸 보여줬단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수진은 그걸 해냈어요. 그녀는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새로 바뀐 지점의 계약서란다. 앞으로 내가 운영을 맡아서 하거라. 수지는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라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죠.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자리를 내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서너 달 후, 결혼식 날, 맑은 하늘 아래 잔디 정원엔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수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내 딸이야. 힘들어도 어떤 날에도 이 마음만은 잊지 말아요. 진심은 결국 길을 잃지 않아요.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혼자 정원에 나와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죠. 그녀는 잔잔한 와인 한 잔을 들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믿음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였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오래 향기롭다더니 바람이 불었어요. 저택의 전등이 하나둘 꺼지고 정원 분수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 순간 멀리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은 때로 늦게 오지만 그만큼 단단해지죠.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